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의 켈러그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지내셨나요? 연휴 동안 저도 좀 릴렉스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장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또 부랴부랴 이렇게 복귀해서 여러분께 좀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촬영을 합니다. 오늘 휴가신데도 맞아요. 뭐 너무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크립토 업계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할게요. 비트코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말 사이에 계속 아주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원화로 봤을 때 3,160만 원까지 찍었다가 3천만 원을 돌파해서 3,16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아서 2,9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몇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데리빗이라는 그 비트코인 옵션 거래소로 많이 알려진 파생상품 거래소인데 여러분 뭐 콜옵션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뭐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콜옵션에 보면은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근데 행사 가격이라는 게 보통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정 가격인 건데 보통 행사 가격을 측정할 때 지금 수준에서 한 뭐 30%, 50%? 한 요 정도까지 높이의 행사 가격으로 계약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주말 사이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행사 가격을 12만 불, 그러면 14만 불짜리 계약을 상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불이나 13만 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출시했다라고 얘기한 걸로 여겨지고요. 또 한 가지 뉴스는 스카이브리지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여기는 앤소니 스크라무치라는 분이 운영을 하는 헤지펀드죠. 여기서도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이건 뭐 주말이라기보다는 한 지난주 한 중반쯤에 나온 뉴스였던 것 같은데 이분은 재밌는 게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 트럼프 최측근으로서 트럼프 한 1년째인가 2년째 때 공무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한 열흘 만에 잘려서 나온 분이죠.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약간 농담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는데 뭐 그 사이에 굉장히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나와서 몇 번 하고 그러긴 했어요. 뭐 앤소니 팜플리아노나 뭐 이런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자기 펀드에서 비트코인에 2,500만 불 정도의 가량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마이클 세일러랑 굉장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그 사이에 이제 관계로 발전을 해서 그분한테 많이 도움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오른 이유는 뭐 딱히 제가 뭐 그럴 수는 없겠는데 아마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연말 보통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에 한번 그 정산을 하죠. 북클로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투자자들한테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1년 동안 펀드를 어떻게 운영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근데 아마 뭐 그 연말 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사들여 가지고 이제 북클로징 했을 때는 자기네 펀드 안에 비트코인 담겨 기를 바래서 만약에 이걸 리포팅을 내년 초에 이제 할 때 우리는 2020년에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뭐 리포팅 하라면 좀 보기 좋잖아요. 약간 그런 어떤 윈도우 드레싱이 조금 있어서 서둘러서 사는 그런 어떤 기관들의 매수가 있지 않았나 하고 저의 그냥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뭐 또 특히 이제 연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약간의 그 매수 압력이 들어오면은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이더리움 얘기를 조금 또 오늘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24시간 사이에 사실 비트코인은 조금 신고점을 찍은 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지금 한 8% 정도, 아까 보니까 9%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24시간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 그 커피 브레이크 때 잠깐 언급했던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 계약 상품을 출시한다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세를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선물 상품을 낼 때는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개인이
거래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CM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냈을 때도 굉장히 그거를 제도권화의 첫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제가 얘기를 하나 또 지금 생각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2017년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나온 타이밍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랑 같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네거티브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기사들도 그 당시에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전혀 잘못된 뉴스 보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좋은데, 어쨌든 비트코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신호탄이었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선물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를 반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니죠. 여기는 상품을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뉴욕이나 나스닥처럼 상장되어 있는 주식 그 상품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뉴욕이나 나스닥은 합해서 5,000개인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몇백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짧은 리스트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나 상장 자체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되게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조심스럽게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더리움까지 포함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의 제도권화가 이더리움이라는 자산까지도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를 나타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기관 투자가들도 전통 금융 자산만 투자를 하다가 거기서 비트코인에 넘어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일단 비트코인으로 넘어온 기관 투자가들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울 겁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상품도 있어요. 제가 많이 이제 비트코인 상품 얘기, GBTC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상품도 있고, 이건 티커가 아마 ETHE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더리움이 엄청나요.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는 13% 정도인데 이더리움은 170%입니다. 사실 6개월 전에 더 높았어요. 한 600%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10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이런 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은 지금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고 있죠. 저희가 지난번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더리움 2.0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완성이 되면은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는 진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더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진짜 실용성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더리움까지도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번이 올해 마지막 촬영이 될지도 모르는데 올 한 해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고요. 물론 그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은, 업계 발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고, 또 뭐 저도 이제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개설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의 연말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네, 뭐 그렇죠. 여러분 많이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희 코빗 유튜브 채널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게 마지막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2020년 한 해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